다육이로부터 키친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전이고요. 저는 지난밤에 이 다육이들을 그냥 거리대에다 두고 잠을 잤습니다. 저쪽에 하우스 커버를 제가 다 이렇게 덮어놨는데요. 지난밤에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밤 기온은 영하 1도였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안쪽은 이렇게 방충망까지 전부 다 열어서 그냥 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베란다 나와보니까 3도 전후의 온도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시간 오전 9시에 가까운 시간인데요. 제 베란다 내부 중간 높이의 온도는 3.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능에 따라서 온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겨울이 되면 여러분들께 온도계를 한 3개쯤 준비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맨 바닥, 중간, 맨 위에 이렇게 3군데 놓고 보세요. 그러시면 맨 바닥과 중간이나 그 이상의 온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상당히 많이 난다는 건 1도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만 몇 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벌써 제 이 온도계가 중간은 뭐 3.7도, 6도인데 그 위쪽 선반 진짜 하나 높이로 위쪽은 3.8도 정도 나타나거든요. 근데 요 다이소 요 작은 요 녀석은 온도가 제 맘대로예요. 아주 안쪽에 그 식물이 제가 다육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무나무도 있고요. 고무나무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제라늄도 있어요. 그런데 요 아이들이 그냥 다른 다육이들하고 똑같이 그냥 이렇게 겨울을 나요. 밤을 보내고. 어머, 얘 벵갈 벌써 색 빠진다. 그렇게 엄청 예뻤는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색 지금 빼고 있어요. 참. 다 거리대에 있다가 들어온 아이들인데 얘는 지금 대글대글해지고 있고요. 대글대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아이의 거리들을 못 나갔던 것 같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얘는 서코린보사인데 그리고 얘는 그 원패초. 얘가 진짜 미웠었거든요. 근데 좀 예뻐졌어요. 그나마. 안에 들어와 있는 녀석들은 지금 이렇게 얘네들도 그냥 잘 있습니다. 안쪽에서도 파스텔이 이렇게 예쁘게 물들고 있습니다. 귀여워.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뻐요. 얘는 거의 짜투리기들 모아갖고 있는데 펜타드럼이 여기 있고 얘 지금 청성미인 있고 얘는 석연아 같아요. 느낌에. 얘는 무슨 미인인 것 같고 이렇게 이름 모르는 아가들이 여기 많고요. 베란다 안쪽에서 지금 막 바깥쪽으로 지금 못 나간 애들이 많아요. 이 바이바이올렛은 그때 한번 취해 왔을 때 얘가 이 자리에서 얼었던가 밖에서 얼었던가 그랬는데 얘가 지금 상단이 좀 얼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색감이 지금 천천히 변하고 있어요. 바이바이올렛. 그다음에 화이트 그린이는 생장점 주변으로 지금 100분을 지금 올리고 있고요. 라울도 괜찮아요. 이 라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노숙도 많이 했었고 저랑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몇 년을 이렇게 겨울을 났기 때문에 이 아이도 그냥 괜찮습니다. 서큘레이터도 그냥 돌려놓고 잤어요. 베란다 안쪽에. 서서히 추위에 조금 적응을 해야 됩니다. 이 추위에 대해서 구태여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냥 이 추위를 견디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특히 이제 매니아님들은 이 추위에 조금 적응하게 하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키핑장 말고 베란다에서 키우고 계신 분들, 특히 이제 거리대 사용할 수 있는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애시당초부터 베란다 거리대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크게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저처럼 이렇게 거리대를 쓰는 사람들은 거리대하고 또 베란다 안쪽의 다육이가 어떻게 다른지 알기 때문에 최대한 거리대에서 이렇게 좀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베란다 안쪽으로 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거리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늦게 이 추위에 가장 많이 적응을 시키려고 애를 써요. 키핑장은 그럴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거리대 자체를 못 쓰시는 분들은 베란다 문만 닫으면 되기 때문에 혹은 창틀에 있는 아이들을 내려놓으면 되는 정도의 그런 수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약간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 추위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우스 뚜껑을 왜 제가 이거를 하는 거를 싫어하냐면 이 하우스 뚜껑을 닫잖아요. 그러면 햇볕이 차단이 돼요. 그만큼 햇볕이 차단이 되고 그럼 이렇게 열어놓으면 되잖아. 다른 사람들 다 열어놓는데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위층에서
그럴 일은 없지만 뭔가 떨어지거나 갑작스럽게 비가 오면 여기 물이 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단이 나는 겁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이게 물론 그날 일기예보에 비가 안 온다 라고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아유, 그래서 제가 눈이 오는 날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 하우스 뚜껑 설치하는 거를 제가 많이 좀 불편해하는 편이에요. 즉각적으로 대응을 못 해주니까 어떤 돌발 사고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자, 어젯밤에 이 녀석들 하우스 뚜껑을 덮어준 상태로 밤을 보냈습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요 아이들도 그냥 이렇게 밤 보냈어요. 저기 보면은 저렇게 제가 나름 선별을 하고 위치 배치를 한 게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추위에 좀 약해 보이는 아이 펜지, 그 다음에 요 상학 좀 약간 추위에 약해 보이지만은 뭐 그래도 이 정도는 버틸 겁니다. 영상 1도 2도에서는 요 아이들이 쉽게 그렇게 막 이렇게 냉해를 입지는 않아요.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0도 언저리다 그러면 안심하고 자고요. 1도 왔다 갔다 한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마음 쓰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 왜냐면 밤사이 기온이 낮아져도 해가 뜨고 나서 온도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괜찮거든요. 근데 밤에 추웠는데 그날 아침에 하루 종일 해가 안 들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제 아픕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해가 나면 거리대가 금방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아유, 자, 사실 이렇게 하우스 뚜껑을 덮어놓으면 이 안에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요. 햇볕 그냥 직광을 쬐는 것보다 열을 살짝 가둬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제가 왜 이걸 열어두는 걸 더 좋아하냐면 얘가 빛을 상당히 많이 차단해요. 그래서 그냥 직광을 받으라고 이렇게 놔둡니다. 이제 뭐 군데군데 빈 거리대 보면 너무 아까워요. 저 사이에 다 채워가지고 다 여기들 다 내놔야 되는데, 아무리 안쪽에서 안전하게 햇빛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리대 직광에 비하면 진짜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르제 얘는 도대체 얼마나 키워야지 예뻐질까요? 아유, 약간 짤뚱해지긴 했어요. 여름 내내 밖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치만은 사실 뭐 그렇게 엄청 예쁜 색으로 물들어주지 않았어요. 이 블루 서프라이즈도 키운 지 진짜 오래됐는데 밖에 못 나오니까 이렇게 예쁜 색으로 물이 안 들더라고요. 핑크 프리티는 지금 계절에 이렇게 얘 목대가 이래요. 이게 1호거든요. 제 1호의 첫사랑이에요. 핑크 프리티. 밑에 제가 떨어지면 잎 잘 떨어지거든요. 밑에다 그냥 내두면 저렇게 그냥 한 몸인 듯 아닌 듯 저렇게 애기들이 큽니다. 이 애기들도 완전 그냥 강하게 훈련돼서 저렇게 크는 거예요. 근데 얘가 또 여름 되면 안 예뻐져요. 근데 이제 여름에 좀 안 예뻐진다 하더라도 그냥 얘는 묵으면 그냥 그대로 또 햇볕 받게 해주면 요 정도로 다시 또 예뻐집니다. 얘 진짜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 발디를 잎꽂이로 키운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 심기를 했는데, 키핑장에 있는 아가들은 발디가 엄청 커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작습니다. 어디 환경에서 크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정야 아주 야무지게 지금 크고 있죠. 예쁘게. 요거는 시트리나. 이게 시트리나인지 핑크인지 너무 닮아가지고. 그리고 흑계리 있고요. 서브림 아주 예쁘게 달달 묵었죠. 그리고 머니메이커 금 있습니다. 멘도사 너무 예쁘죠. 집시는 얘네가 묵어질 때까지는 엄청나게 저한테는 그래요. 그런데 한번 물이 들고 묵어지면 집시랑 연봉처럼 작품이 되는 아이들이 또 따로 없어요. 진짜 멋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노우바니. 이 스노우바니도 제 1호 스노우바니거든요. 근데 이 1호 스노우바니가 작년에 알코올 그 스프레이 했다가 그 약해를 입어가지고 비웠었는데 다시 또 괜찮아졌어요. 스노우바니. 이 대비 여러분 키우기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편이에요. 대비가 햇볕 요구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보라 계열의 다육 중에서 아마 대비만큼 햇볕을 많이 요구하는 다육이가 없지 않나 싶어요. 대비가 1등이에요. 대비는 얘는 정말 얘는 무조건 거리대로 나와야지. 베란다 안쪽에서는 당초에 대비처럼 키우기 어려운 다육입니다. 이거 정체불명의 다육이로 크거든요. 그래서 대비. 그래서 이 아이는 항상 거리대 밖으로 나옵니다. 자, 이 아이도 블루 서프라이즈인데 여러분 한 샷에 지금
블루 서프라이즈, 블루 서프라이즈예요. 묵은 아이, 그 다음에 다 묵었어요. 사실은 묵기는 묵었는데 색이 든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블루 서프라이즈라는 이름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이 모습 자체가 예뻐서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얘가 엄청 묵으니까 이렇게 베리베리한 느낌이 이렇게 나잖아요. 자, 같은 아이입니다. 같은 아이. 파랑새, 파랑새. 그리고 또 여기도 파랑새, 저기도 파랑새, 여기 아래도 파랑새가 있습니다. 제가 파랑새를 너무 좋아하고, 이 파랑새, 저 베란다 안쪽에도 있어요, 파랑새가. 저 파랑새 지금 중간에 마른 잎이 많이 생겨가지고 뭔가 조치를 좀 취해줘야 됩니다. 파랑새. 파랑새는 저는 진짜로, 이 파랑새 너무 사랑해요. 파랑새는 옷자랄 때 뒤로 치마를 입지만은 생장점이 좀 빠르게 올라오는 성향도 있습니다. 파랑새가. 왜 생장점이 안 올라오는 다육이 있어요. 옷자라도. 근데 얘는 생장점이 올라오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땡동하게 누다처럼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얘가 옷자라 갖고 키가 이렇게 큰 이유는 얘가 이제 옷자라면서 목대가 이렇게 살짝 늘어나면서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모산 얼굴이 삐뚤어져 가지고 제가 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육들이 해 쪽으로 얼굴이 살짝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한 일주일 단위로 아이를 이렇게 돌려줘야지만 아이가 삐뚤어지지 않게 키울 수 있는데 보통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요 아이도 거의 거리대에 있었지만 거리대에 있었다 하더라도 해를 찾아서 가려고 똑바로 크지 않고요. 이렇게 이쪽으로 커요. 얼굴이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섭니다. 그럼 얘를 한 바퀴 뺑 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말처럼. 이 거리대 자체를 이렇게 만진다는 게 이 빽빽하게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요. 적재의 순서가 있어요. 다육이들 입장에 안 다치게 쌓는 거, 입장에 안 다치게 꺼내는 법 이렇게 다 고려를 해갖고 얘네들 쌓아놓기 때문에 요 안에서 한 바퀴 돌리는 것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만 쉽지 진짜 실천하기가 어려운 게 다육이 돌려주는 거, 자리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그 교체해주는 거. 아유 말만 쉽습니다. 남의 얘기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과 하라고 하면은 너무 스트레스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살짝 해를 향해서 삐뚤어지는 이 원리는요, 옷자람 원리하고 똑같아요. 이게 해가 부족하잖아요. 왜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햇볕이 눌러준다라는 표현은 딱 맞는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햇볕을 많이 받잖아요. 햇볕을 많이 받으면 얘네들이 굳이 햇볕을 찾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애들이 땅땅해지고 튼튼해지고 납작 붙어집니다. 왜? 해가 계속 눌러주기 때문에요. 그 해가 없는 쪽으로 성장 호르몬이 가는데 이를 위에서 계속 눌러줘. 그럼 성장 호르몬이 이 뒤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치만은 이게 뒤쪽으로 간다고 해서 얘네들이 뭐 이렇게 그 성장을 할 수 있냐? 왜냐면 위로 성장해야 되는데 뒤쪽으로 몰려가니까. 그래서 햇빛으로 살짝 눌러주면은 얘네들이 단단하게 짤뚱하게 그렇게 커요. 그런데 만약에 해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해가 안 들면 성장 호르몬이 해가 안 드는 쪽으로 다 몰려들어요. 그러면서 해를 이제 해 쪽으로 이제 기울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해가 지금 얘도 살짝 삐뚤어졌잖아요. 이쪽으로 지금 얘는 돌려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돌려주지 않았어요. 해가 이쪽으로 드니까 반대편으로. 이 위라면 아래쪽으로 가겠지만 사선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반대편 이쪽으로 몰려가서 여기서 성장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야. 우리가 봤을 때 마치 해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장 호르몬은 해가 드는 반대 방향으로 몰려다니면서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얼굴이 수영이 약간 삐뚤어지면은 자리 교체를 좀 1, 2주 만에 한 번씩 절대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주면 저처럼 이렇게 삐뚤어진 얼굴을 안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또 이렇게 1, 2주 단위의 그러니까 일주일은 괜찮아요. 2주 단위는 우리나라 사계절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2주면 차이가 커요. 차이가 크기 때문에 2주 전에 하고 2주 후에 그 날씨가 다르기 때문에 또 뭐 그게 그렇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지도 않아요. 여름으로 가는 길에는 2주 후면 화상을 입을 그런 날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오늘 거리대에서 왜 자리 못 바꿔주냐, 왜 이가 못 돌려주냐, 엄청 지금 못하는 핑계를 지금 엄청 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네, 힘듭니다.
해주기. 그래서 지난밤에요. 그냥 거리대에서 보냈어요. 거리대에서 보냈고요. 해성해성한 제 거리대. 너무 다 여기 너무 채워서 막 채워놓고 싶어요. 근데 이번 주가 지나가면 또다시 또 기온이 살짝 올라가니까 저는 거리대 이제 교체를 조금 하는 마음으로 해보고 싶어요. 근데 나와 있는 아이들이 교체가 안 되고 다른 거리대에 있던 아이들이 이쪽 거리대로 이렇게 온 경우도 많잖아요. 그 이유는 요 아이들이 안 나왔던 애들이 나오면 이제 탈이 날까봐 훈련이 된 아이들을 위주로 해갖고 다시 꺼내온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란다 안쪽에 있었던 아이는 얘랑 얘 2개. 이 2개 정도가 베란다 안쪽에 있었고 나머지는 나와 있던 애들을 다시 그냥 이렇게 꺼내갖고 자리만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해서 이렇게 거리대에서 지난 밤을 보냈습니다. 저는 오늘 목요일 오전 기분 좋게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주말을 향해서 가는 오늘 금요일에 2부네요. 어머나 어떻게 알고 봤더니 나무들이 다 홀랑 잎이 다 떨어졌네요. 여러분들 행복한 목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